아니 DB하이텍은 나왔어요. 말라서 하는 얘기지만 난데없이 그 분할? 갑자기 분할기가 나왔는데 아 진짜 짜증나요. 근데 진짜. 그게 분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날 16%가 빠져버렸는데요. 정말. 근데 이게 설계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봤더니 이 설계 쪽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라는 게 DB에서는 그닥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시장은 싫어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꽤 좋아요. 좀 알짜 사업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인적 분할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하는. 물적 분할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 이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DB하이텍은 뭐 일단은 뭐 돈이 많이 없어서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그 매각 이슈가 항상 나오지만 어찌됐건 회사 차원에서 매각에 대한 뜻은 없는 거라고 자꾸 진짜 확인을 해주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갖고 하다가 작년에 좀 이제 단가를 좀 올렸잖아요. 가격을 좀 올렸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분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좀 황당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주주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게 뭐냐면 그 DB가 DB하이텍 지분을 한 12%인가? 특수관계까지 합쳐 17%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주사로 바뀌어요. 왜냐면 DB하이텍 가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가치를 3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 지분율을 지금 17이잖아요. 13%를 더 사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DB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가 매각하자. 매각하면 해결되죠. 그 주가 올라갔어요, 처음에. 매각 기대가. 이거 뭐 삼성이 사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근데 매각은 안 한다고 또 선을 그어버렸죠. 그럼 방법은 뭐죠? 매각을 안 하면 지분을 사거나 DB하이텍 주가가 급락해야 돼요. 그래 싸게 급락에 해서 하면 거죠, 이제 급락을 해주면 그 공정거래법상 이게 지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된다. 다시 이게 지주회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돌리면은 회사의 주가를 뭐 일부러 끌어내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올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이제 DB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면 지금 매각할 거 아니면 안 사면 또 이건 공정거래법상 걸려요. 너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내려가면 안 사도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또 욕을 먹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또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관계자 인터뷰란 거 그 기사 있더라고요. 갑자기 분할해서 상장을 고려 중이다. 이게 뜬 거예요. 거기 추가로 또 붙은 거는 추가 상장이 있어요. 분할해서 상장의 수순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물적 분할로 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뜨니까 주가 박살이 그냥 바로 16%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지분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누군 그래요. 언제부터 DB하이텍 우리가 설계 보고 들어갔냐, 파운드리 보고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있긴 있는데 이건 과도하게 빠졌다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직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엄청 쌉니다. 인정해야 돼. 뭐 PER 뭐 세 돈도 잘 벌고. 어떤 분들 혹자는 그래요. 하이텍이 왜 하필 DB냐? 왜 하이텍이 DB일까?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게 이 좋은 펀더멘탈을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게 묻히는 거예요. 아무리 펀더멘탈 좋다고 지금 얘기해도요 시장은 안 삽니다. 안 사요. 왜냐면 지금 이 이슈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DB그룹에서 명쾌하게 주주분들 위해서 선을 좀 그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분할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깔끔하게 뭐 어떻게 해서든 지분 매입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제 지금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불편해. 뿔났죠. 이게 뿔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앞에 선례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또 특히 DB가 또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리고 주주분들이 옛날부터 요구 많이 했던 게 DB하이텍 좀 제발 증설 좀 해라. 맞아요. 엄청 요구했어요. 근데 안 해버렸잖아요. 그 증설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만 올린 거잖아요. 가격만 10%만 올리고 그걸로 한 건데 어차피 수익은 다 찾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안타까운 게 저도 개인적으로 DB하이텍이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에서 순수 파운드리 업체가 없잖아요. DB밖에 없어요. DB하이텍. 삼성은 이제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8인치가 뭐 폄하하신 분도 있지만 8인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2년 동안 느꼈잖아요. 자동차 그 공급 부족, 그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순수 업체고 또 지금 점유율도 점점 증가하고 기술력 있고 돈도 진짜 잘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괜찮아지는구나. 한번 좀 기대를 했고 또 이렇게 보면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중에 DB하이텍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워낙 또 돈 잘 버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완전 뒤통수 맞아버린. 맞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다시 그 물적 분할 얘기하면서 또 빠지니까. 그래서 뭐 지금 솔직히 저는 지금 파시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팔 이유는 없어요. 네. 뭐 이미 다 반영됐고 회사가 뭐 적절한 것도 아니고 네. 다만 DB 그룹 차원에서 주주들을 좀 달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방관할 게 아니라 네. 이건 좀 어쨌든 DB 그룹에 좀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 거를 아마 했었다고 하면은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것 같아요. 네. 잘 안 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게 주주분들 좀 너무 DB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걱정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그 성일하이텍 청년경 엄청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8월에 세비캠 오늘 하잖아요. 이제 오늘 일반 청약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요 측에서는 지금 엄청 대박 났더라고요. 대박 났어요. 근데 최근에 공모 시장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얘네 그 두 기업이 좋은데 이 두 기업이 그 2차전지 그 배터리 그 재활용 업체잖아요. 네, 재활용 업체. 재활용 업체가 보통 이렇게 거의 끝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이제 막 시작해서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그럼 폐 배터리 나오면은 그 어차피 재활용해야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단인데 이 최근에 관련주들이 조금 뭐 상장된 것들이 움직이긴 했어도 테마 타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장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이 산업은 되게 좋게 봐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내가 진짜 한번 대박 큰 수익 내고 싶으면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성장할 산업이 있죠. 초기 국면에 들어가서 근데 초기 국면에 들어갈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기업이 좋은지를 몰라요. 초기에는 잘못하다 망하는 기업도 나와요. 그게 좀 리스크긴 한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대표 주자를 사서 1년 안에 승부를 못 봐요. 최소한 2, 3년은 가져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가 지금 대중화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전기차 시작하고 있는데 폐배터리가 되려면 적어도 2025년은 돼야 돼요. 그때부터는 커져요. 이제 배터리 재활용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주가는 아시겠지만 보통 1년 앞당겨 또 반영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시기는 2023년 말이나 24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25년 이후에나 숫자가 이제 조금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냥 초기 국면이에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이제 반짝하게 됐냐면 일단 정부 정책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폐배터리. 왜냐하면 자원 민족주의 때문에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간 양극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 광산 같은 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똑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거 중국이 만약에 수출 안 해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 정책 이번에 들어가 있고 폐배터리 정책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국도 이쪽 키우려고 하고 테슬라는 아예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난 돈이죠 사실은. 근데 이 세계 5대 업체 중에 하나인 성일하이텍이 상장한다. 이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폐배터리 이제 진짜 되는구나. 삼성에서도 수리했다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저도 분석해봤거든요. 대단한 기업이더라고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값을 좀 비싸게 받고 상장을 하는데 뭐 대박 났잖아요. 이게 5만 원, 공가 5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지난주인가 이제 그 청약할 때 제가 이게 물어보니까 못 받으신 분이 엄청 많으세요. 받고 싶었는데. 아니 받아도 많이 못 받을 것 같고. 받아야 한 주 받았대요. 저는 이게 넣어보려더니 주관사가 제 해당 주관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있구나. 이런 이제 핫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모주 시장을 보면요. 뭐가 제일 뜨거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폐배터리예요. 폐배터리. 그리고 오늘 세비캠도 폐배터리. 여기서 보니까 세비캠도 그쪽인데. 그쪽 섹터. 이게 지금 세비캠이 8월 4일날 상장을 해요. 네, 얼마 다음 주죠. 그래서 오늘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 오늘 내일일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반 청약이. 청약을 할 텐데 아무튼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하시겠지만 워낙 핫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또 폐배터리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집중되고 또 상장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에코프로랑 그다음 코스모화.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 또 이거 뭐 이제 핫하다 그래서 또 뒤늦게 쫓아가시면 또 물립니다. 그래서 이 성일하이텍이 이거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근데 이 기업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겠죠. 몰리니까 또 기존의 폐배터리 관련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분명히 폐배터리는요 여러분들이
2년 3년 후를 보시고 네. 공부를 많이 해놓으세요. 여기서 분명히 뭔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는 온다고 보는데 네. 단 이거를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런 단타 마인드로는 네. 절대 큰 돈 못 벌고 그리고 언제 사야 되냐면 이것도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순간요 폐배터리 얘기 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안 할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제 다 그렇게 돼요. 네. 주가 한번 올랐다가 고점 찍고 급 나가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아주 돈 많이 벌기는 어려운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참참해져요. 지금 메타버스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언젠간 해요. 맞아. 안 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또 옵니다. 그때 현명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예, 장점 1, 2년, 2년. 근데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되는 게 이 중에 내가 뭘 살지 미리 공부는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 전 반대. 지금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예. 또 이게 흥분해서 막 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분위기라면은 한테는 이제 못 산다 보고 네. 이제 쭉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보자. 근데 이제 특히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씨 그때 못 사갖고 봐라. 막 2차 전지도 LNF 이런 거 봐라. 그때 못 사갖고 기회를 안 주지 않냐. 아니 근데 기회 많이 줬어요. 아니 LNF 에코프로게임 보세요. 중간중간 반통 많아요. 한번 그 사고 한번 난 적 있었잖아요. 네. 화재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주도주도요. 네. 올라간 이제 빅사이클을 타도요 중간중간 고점에서 30-40% 빠지면서 가요. 기회 오니까 네. 양극재도 그랬어요. 네. 양극재도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 제발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라. 예. S젠마 씨는 분이 성일라이트 4주 받았대요. 많이 받으셨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 아니,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거의 한 주도 못 받는 그러니까 엄청 넣으신 것 같은데. 이분 완전 행운하시네. 첫날 바로 팔아야 되니까 아니 4주 어렵게 얻으셨는데 좀 가져가 보시죠. 첫날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내일 LG에너지 솔루션. 네. 예, 그 저기잖아요. 그 보호해수 물량 좀 나와요. 그래서 미리 빠졌어요. 예. 네, 빠졌고 오늘 오르더라고요. 미리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에 반응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이 이제 상장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물량 출회가 되니까 안 네. 좋은데. 네. 그래서 그 한두 달 전부터 미리 다 빠졌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 이게 내일 그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오히려 주가가 좋을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MSCI에서 이제 지수 편입할 때 유동 비율대로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LG엔솔이 8%밖에 안 돼요. 전체 주식의 8%가 유통 물량. 그러니까 물량 외국인이 나오네. 사고 싶어도 좀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담을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유동 비율이 15%로 올라갈 거래요. 이게 왜냐면 보호해수가 풀리니까. 그러면 그만큼을 MSCI가 이 패시브 펀드에서 담아야 돼요. 무조건. 그 수요가 다음 달 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은 LG엔솔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기회네. 그냥 사요. 예.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지금 올라 있는 네, 상태예요. 39만 원, 40만 원이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기관 입장에서도 굳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어차피 한 번은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다만 주의하실 건 요 이벤트가 다음 달 말이면 끝나요. 끝나니까 요거를 뭐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이벤트가 만약에 MSCI에서 유동비를 올리면 또 끝나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주의하실 건 LG엔솔은 싼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주가 기준으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이 99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이거를 여기서 이런 이슈 있으니까 사가지고 하겠다 이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좀 한 번 더 비싸게 팔 기회는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쌀 때 사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LG엔솔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중장적으로 뭐 이제 한창 조명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거죠. 이제 어차피 이런 구도는 되게 좀 좋은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앨런 재무장관이 한국 와서 LG화학 바로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속보 떴더라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그 SK 최태원 회장하고 전화 이제 화상 전화하겠다고. 뭐냐면 이 두 회사의 핵심이 뭐죠?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동맹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한 호재죠. 왜냐하면 배터리는 그러니까 반도체랑 다른 게 반도체는 중국 의존도가 좀 높아요.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중국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배터리는 중국 의존도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더 의도적으로 채택을 해준다면 중국은 아예 미국에 못 들어가요. CATL도 지금 미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더라고요.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허락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쵸. 유럽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러면 너무 배터리도 사실 지금 중국산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나 다른 쪽으로 좀 분산되면 한국이 좀 약간 물량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회사들한테 상당히 좋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열리면 저는 한 번 더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은 아직 안 열렸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예, 근데 내년에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 전반적으로는 한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번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다만 LG엔솔이 지금 주가가 싸진 않다. 그건 좀 염두해 주세요.